중국 파인애플도 쓰지마. 네, 안녕하세요. 18솔입니다. 네, 오늘도 브랜드 비즈니스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파인애플도 쓰지마. 네, 되게 내용이 자극적인데요. 왜냐면 애플이 중국에서 상표권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고생한 적이 있어서 이러한 대응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애플이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대한 상표권 신청을 중국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각각 685억 원과 42억 원을 상표 브로커한테 지불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파인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선점을 하고 파인애플이라는 상표권으로 인한 애플에 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자 애플에서 파인애플을 상표권 미리 등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브랜드 내용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은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마지막에 상표권을 어떻게 등록해서 저희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브랜드 로고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소개시켜 드리면서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그 너무 간단한 것 가지고 오늘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 넘버 18스토리와 지금 향초 브랜드를 준비를 하면서 그 브랜드 이름에 대한 부분을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 했던 고민들을 압축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브랜드 네이밍 첫 번째,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누구나 읽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운 그야말로 좋은 브랜드 이름은 언제든지 필요하죠. 한국어도 좋고 영어까지도 좋습니다. 영어는 지금 당장 뭐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익숙한 영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떠한 브랜드들은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어나 일본어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해당 시장의 타겟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언어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으면은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다른 친구나 지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뭐 읽지를 못한다거나 그래서 소개를 해주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너무 아쉽겠죠? 왜냐면은 브랜드는 지속되어야 되고 살아남으려면은 많은 사람들 속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최대한 많이 불려져야 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 이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정했고요. 네이밍 노하우 두 번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보편적이고 평범한 이름은 피하자입니다. 향초 브랜드의 컨셉이 순간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순간의 기록이다 보니까 순간, 기록, 그리고 추억 등등의 이런 키워드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순간, 기록, 추억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 이름을 지으면은 너무 보편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에 벌써 상표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상표청에 20만 건 이상의 상표가 등록되고 있고요. 그러면 몇십 년간 기록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으로 짓게 된다면은 그 브랜드 각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애플 이런 걸로 등록했다. 아니면 애플과 유사한 이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애플, 저희가 자주 쓰는 애플 휴대폰 이런 데다가 잠식이 돼버리겠죠?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은 이 보편적인 이름이 아닌지 아니면은 벌써 상표청에 등록돼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표청에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상표청에 검색을 해보면은 어떠한 이름들이 있는지 다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은 순간을 쳐본다거나 추억을 쳐본다거나 뭐 이렇게 쳐봅니다. 그러면은 브랜드 네임들이 싹 나오니까 거기서 보고 이런 건 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로
검색을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자주 쓰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 브랜드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다라거나 아니면 광고를 통해 가지고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는 작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브랜드 네임을 정했을 경우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나의 브랜드 이름, 뭐 예를 들면 저는 유튜브 채널이 넘버 18 스토리죠. 넘버 18 스토리를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나 방금 말씀드린 구글 네이버에 쳤는데 등록된 게 없다, 나오는 게 없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only one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제가 만약에 SNS에 광고를 한다거나 해시태그를 만든다거나 뭐 등등을 하게 되면은 제가 유일한 그런 넘버 18 스토리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해시태그를 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인지도 쌓는 것도 편하고 등등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 2, 3번 상표청 그리고 구글 네이버 검색해보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까지 검색해보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우리 브랜드 이름을 정하면서 보편적인 이름을 피하고 평범하지 않은 이름을 골라라.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은 이게 제일 추상적이고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나의 브랜드 컨셉이 드러날 수 있는 이름을 정할 것입니다. 저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컨셉이 고객에게 전달됐을 때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함축되고 내포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이름이면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었을 때 핵심적인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넘버 18 스토리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지었을 때 넘버 18 스토리라고 했을 때 저는 제 18번 곡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래방 갔을 때. 그래서 18번 곡처럼 18번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용을 널리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넘버 18 스토리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요. 향초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1, 2,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방법을 가지고 네이밍을 만들었고 그리고 로고도 디자인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초 브랜드는 지금 다 공개를 못하지만 to be continue입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제작이 완료돼 가지고 제품이 나오면은 저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이름일 것. 두 번째는 보편적이거나 평범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유명한 이름은 피하자 이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 핵심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이름이면 더 좋다 이었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브랜드 이름을 정했다라고 싶으면은 아끼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이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귀중하게 지은 브랜드 이름 저는 상표청에 다 등록을 했고요. 상표청에 등록할 때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혼자서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 즉 변리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죠. 자체적인 등록 방법은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고, 변리사님과 통해서 하는 거는 저는 상표맨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거기가 가장 값도 쌌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전화로 응대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먼저 상표를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한 다음에 들어가서 어떤 카테고리가 내가 필요한데 카테고리를 체크해서 넘기면은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뭐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카테고리당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선택해서 문의하게 하면은 바로 거기 변리사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수정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해주시니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광고 아니니 이렇게 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표권 등록은 방금 말씀드린 그 상표맨을 통해서 저는 진행했고요. 그래, 해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미국, 일본, 중국 등 기타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 곰마크를 활용했고요. 곰마크 안에 들어가면은 비용이랑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디자인 신청, 특허 신청, 상표 신청까지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비용도 보시고 그러고 나신 다음에 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곤마크도 메일을 주시거든요. 그럼 메일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은 초기 내용은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 지었지, 로고 만들었지, 그거 가지고 통해서 상표청에 등록까지 했지. 그렇게 했으면 초기 작업은 다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추후에도 더 많은 브랜드 관련된 내용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브랜드 홈페이지 만들기, 브랜드 스토리 만들기, 그리고 브랜드 자사몰 만들기 등등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품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제품이 나온 다음에 계속 차차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제품 관련된 영상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브랜드 비즈니스는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봐주시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